오늘은 베개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퍼 파우치 한 개만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금방 하죠. 한 5분 정도면 할 것 같으니까 금방 한 개 하고 하겠습니다. 따로 뭐 가운데 뭐 접고 뭐 그런 건 안 할 거고요. 시접이 보통 1.5는 나오면은 이게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옆에 보시고 1.5만 5가 되면 저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낱장으로 하기 때문에 올 풀리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뭐 자주 안 쓰는 부분이니까 안 풀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뭐 그냥 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 깔끔한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렇게 올 풀림 작업 방지 작업까지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천이 좀 너덜너덜한데요. 사실 아까 잘못 달았어요. 이 툴 찍기 전에 완전 반대로 달았고 갖고 지퍼 완전 해체하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완전 너덜너덜하죠. 실밥 낀 거는 좀 잘라주고 하겠습니다. 대충 요렇게 천 밑으로 대고 요렇게 전체거든요. 다 뭘 주면 맞겠죠. 아무튼 지퍼를 이렇게 지퍼감 위로 올라오는 게 좀 작업이 편해서 사실 편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전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상침해주기 위해서 지금 도중도중 손으로 많이 잡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체인 오르가를 바꾸고 뒤집으셨으면 여기서 한 0.5 정도 해주면 된다. 그렇죠?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접어서 밑에만 한번 이렇게 요것만 해주고 할게. 그래야 수평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반대쪽에서 하겠습니다. 땀수는 6.0입니다 지금. 땀폭이 6.0입니다 땀수는 3.5. 그러면 손으로 여기 눌러가지고 딱 맞춰주시고 됐습니다.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베개는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하는 영상이 오늘 될 것 같아요. 재단하고 좀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간단하게 리본감부터 해서 그런 거 작업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게 요거다, 그쵸? 여기서 뭐다 하면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지금 5분 좀 지났네요. 나중에는 영상을 제가 한번 분석하면서 어디서 시간을 잡아먹는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5분 안에 만드는 게 목표인데, 아무튼 이제 첫 만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cm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박아야 되는데, 각도상 저기서 놓으면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놓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미싱 혹시라도 망가지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받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뭐 박을 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항상 기울어집니다. 이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숙달되면 1시간에 뭐 10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퍼도 잘 잠기고요. 모양은 정사각 모양 그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간단한데 빨리 만들죠. 이 정도면. 그래갖고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짜투리처럼 이렇게 있는 걸로 하는데도 작업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만큼 재단을 많이 했다는 소리겠죠. 찾아보니까 아무튼 많았습니다. 이게 자를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겁니다. 요거 소잉 팩토리에서 구입을 했던 코카 천이고요. 코카에서 혹시라도 이제 원단 여쭤보신 분이 계실까봐 코카 겁니다. 고유료예요. 완전 겨울 느낌 좀 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완전 골된 느낌이 좋아요. 패턴도 좀 일정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검정이랑 회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에 색깔이 맞는 걸로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기본 그냥 내추럴이었어요. 요거 아시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얼추 색깔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개로 이 원단이요. 지금 이 원단으로 앞뒤를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로 한 면 포인트, 뒷면에는 요거 해서 완전 좀 투톤 느낌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만 1,000개 지금 24,000원이거든요, 한 마리. 그러면은 원단값만 거짓말 5만원 들잖아요. 근데 여기 6,000원짜리 원단 한 개 섞어주면 금액이 많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안내드려 봤어요. 베개 커버 한 개도 뭐 2만원, 3만원짜리도 많은데 갑자기 막 그럼 지출이 많이 좀 크잖아요. 그래갖고
혹시 뭐 반반 섞어서는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하니까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세일할 때 사서 그래도 이제 10% 할인 받았는데 다시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24,000원 한 마리. 아무튼 금액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무튼 반반으로 하는 걸로 제가 딜은 받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감도 이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리본 감도 이걸로 할 겁니다. 요거 내추럴 색깔.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저희 집 원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 뭐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커버를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조금 그냥 멀리 놓을게요. 혹시 저랑 제 손님인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희 집이 되게 구석진 데 있어가지고 이런 골목에 소리 들릴 정도면 손님이실 확률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요 천을 빼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밑에 있는 천이니까 다 구겨지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요거랑 노란색 천으로 그 안감 맞춰달라 했거든요. 노란색을 일단 한번 제가 찾아보고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됩니다. 오늘은 재단 뭐 하는 거 좀 가까이서 찍어볼까요? 이 정도에서 찍겠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세븐베리 겁니다. 세븐베리 메이드 인 재팬. 또 이쁘죠? 또 할인할 때 잘 샀습니다. 이뻐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질렀는데요. 다행히도 저 말고도 이뻐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천에는 요건 멜란지 컬러로, 그냥 노란색이 아니고 멜란지 머스타드 같은 느낌입니다. 이 작업하려고 했는데 이 사이즈가 안 나오겠네요. 그쵸? 지금 세로로만 원단이 있어요. 가로로가 있지 않고. 뭐 붙여서 뭐 이렇게 반식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를 재보고 갈까요? 삼십 남은데 30. 근데 제가 이제 주문받은 사이즈가 있어요. 주문받은 사이즈가 아무튼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는 원단을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단을 나중에 하고, 나 오늘 요거만 작업하겠습니다. 칠십 7050으로 만듭니다. 그쵸, 지금. 그러면 시접 포함해서 74에 54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제가 70부터 표시를 하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65고요. 이 정도 오면은 75거든요. 근데 뭐 조금 제가 해보니까 완전 막 74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단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빨리 하고 이제 다른 작업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K까지 자르면 되거든요. 저희가 뭐 되게 재단하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하는 데만 시간 뭐 거진 진짜 막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재단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도 재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이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충 됐죠? 그러면 또 뭐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30 다음에 딱 K까지거든요. 예. 그럼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수평 확인 한번 하고, 예, 이대로 바로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 남으면 이걸로 리본감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뭔 소리냐면 이걸로 이제 속사계를 하고요. 속사계, 이거 그냥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좀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걸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제가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비싸게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약한 대로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50을 재야집니다. 그쵸? 그러면 요 작았다고 50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55에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부분만 딱 잘라주고,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좀 단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만 잘라주고 이거 그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수평 맞춰주고, 재단 사이즈 70짜리를 이렇게 빨리 한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요. 54긴 합니다만, 여기를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라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셀비지 부분을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 한 요 정도만 잘라줘도 작업할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상표 보이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제가 가위로 자를게요.
일반 가위 갖고 왔고요. 요거는 잘립니다. 손이 항상 이래 지나가다, 그래서 항상 칼 넣어놔야 됩니다. 가위질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요거 재단한다고 선 긋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7050이다 보니까 75 사이즈다 보니까 시접 포함해하고 110cm 짜리 그쪽으로 이제 바로 세로 해쁘고, 가로는 이제 20cm만 빼면 되잖아요. 그거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거 오는 것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긴 원단은 어떻게 해야 빨리 자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게 손이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연구 좀 부족입니다. 좀 연구해갖고, 그것도 이제 뭐, 작업이 개선이 되면 그때 또 공유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작업하냐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0.5를 이래 박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cm가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딱, 영어 알파벳 딱 사라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만큼은 남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cm를 더 잘라줬기 때문에 좀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접을 5에 1을 안 하고 4에 9,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1, 2mm 차이가 그래 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짜투리는 바로 그냥 버려줬고요. 이건 그냥 원단이 막 억수로 말려 있어요. 그래갖고 좀 제가 조절해서 써야 됩니다. 대량 주문하면 참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이 원단 다 접고 이러니까 이제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하죠, 굉장히. 그래갖고 한 마씩 잘라주세요라고 이제 한번 문의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다음부터는 한 마씩 돼 있으면 제가 참 쓰기에 편할 낀데. 그러니까 뭐 롤로 막 사제 끼면은 편하시겠지만, 이게 아무튼 제가 엄청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면 잘라주는 집 있으실 것 같아요. 자르는 건 쉽죠. 이렇게 해서 그냥 2장 자르면 됩니다. 안 된다,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하고 밑에 부분을 뭐 싸개라든지 아니면 뭐 가방 만들 때 주머니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펴주고요. 금방 작업할 것 같죠? 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딱 깔끔하게 펴주고, 끝에는 얼추 치수가 맞아서 끝에 여기 딱 대고 이대로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도전 여기까지만 자르고 가위로 처리하겠습니다. 자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긴자를 찾고 있는데 긴자가 어디 갔는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르면 제가 뭐 가위질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로 자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위로 잘라야겠어요. 왜냐하니까 밑에 이게 판이 없거든요. 밑에 보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렇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재단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이 빛 때문에 안 보여갖고 지금 조금이 나왔어요. 자르고 보니까 그렇네요. 재도전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원래는 이제 속삭에 이렇게 할려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면은 좀 많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따로 빼놓고 새로 재단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주면 넉넉하잖아요. 15 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음에 요 폭에 맞게 한 번 더 재단. 리본감이 필요했는데 리본감 이거는 너무 짧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저기 따로 빼둔 거에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감도 아직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하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어스 감이랑 리본이랑 아무튼 그 폭이 4cm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한 개만 쓰면은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어스 감은 4cm. 요래 막 겹쳐가지고 잘라주면 되겠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잽니다. 요걸로 지금 4cm 쟀거든요. 됐습니다. 또 4cm. 이게 한 100cm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딱 두 개에서 100cm가 나오네요. 충분히 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에서 그 리본감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리본감 좀 부족할 것 같긴 하거든요. 4개씩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0cm씩은 그래도 적어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어스 감이 좀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36. 좀 타이트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고민이 좀 되는 순간이죠. 근데 어차피 이게 좀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죠. 킬트 할 거 아니면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 잘라주고요. 다음에 바이어스 할 때 쓰는 걸로. 됐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만드는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30분이 됐다 그쵸? 옆에 설명이 늦었는데 여기 지퍼 통입니다. 지퍼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냥 반찬통 안 쓰는 거에다가 저렇게 그냥 올려놨어요. 그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작업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접어 가지고 전부 바이어스 감으로 해버릴게요. 작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 영상이 나온지 확인만 하고 아무튼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단뜨기 노루발 사용해서 좀
가이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cm씩 하면은 뭐 요거 딱 한 줄 쓰면은 아까 한 줄이 70이었나요? 8개가 나와야 되는데 뭐 7, 8, 56 8, 8, 64 8, 9, 72죠. 그러니까 뭐 9cm 정도 1cm 정도는 타협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근데 저희가 이게 마감감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 도매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더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할 거면 이제 2개를 하는 게 맞고요.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를 하는 게 안전할 겁니다. 일단. 이건 떼버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안에 들어갈 거라서 안 보이죠. 마감이 원래 좀 손이 많이 갑니다. 끝마감. 됐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이걸로 4개를 뽑으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못 냈던 거, 요게 좀 못 났죠. 요걸로 그러면은 뭐 아무튼 요렇게 한 게 맞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한 개당 4개씩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 미리 재단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딱 예쁜 것 같아요. 10cm 좀 남았는데 15cm, 18cm 정도입니다. 모양은 제가 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자르기 전에 이 부분 좀 도매 작업 해주고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다 했죠. 그러면 일단 올 안 풀리게 그냥 근데 모양이 좀 안 예뻐요. 그래갖고 좀 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따면 이게 오래 걸리니까 안 할랬는데 안 예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끝이 좀 이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박아줄게요. 여기 덜 박혔네요. 보다시피 끈일 이런 게 일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2개 더 해야 됩니다.
요것도 됐고요. 한 개가 덜 됐는데 뭘까요? 요건 것 같아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참 그겁니다.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요, 제품이 그러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제품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싼 만큼. 흠이 없기 위해서는 그거야 뭐 쉽죠. 뭐 그거야 쉬운 일인데, 아무튼 이게 보다시피 수공이 많이 가갖고 건당 10,000원은 제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부터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른 일이 많거든요. 그저 파우치만 해도 이게 1시간 하면 파우치 값이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1시간에 10,000원도 작아요. 1시간에 한 15,000원? 그러니까 요거에 인건비를 15,000원은 받아야 제가 앞으로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지금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젠 바빠서 못 해드릴 것 같다 하고,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거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4개가 다 됐어요. 4개가 다 됐고, 요거를 이제 잘라만 주면은 8개가 나온다, 그쵸? 그러면 이게 구부린 상태에서 자르면은 이거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한번 이제 접어주시고 이대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펴주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아무튼 2개 해가지고 원가는 한 30,000원 들었다, 그쵸? 거기서 이제 15,000원씩 하면은 막 베개 한 개당 30,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이제 해드리는데, 아니면은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은 하고요. 요거는 이게 속삭이게다, 그쵸? 그러면 1cm씩. 그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잘린 영상에 그 청 젓는 영상에 보면 제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금액이 싸서 오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올리는 순간 이제 비싸서 안 오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본인 생각에는 거기 가성비가 있으면 이제 오실 거고, 그게 아니실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이제 고려하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은 하고 싶거든요. 최저임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른 직장인분들도 당신들 뭐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최저시급보다 한 20% 적게 주면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자영업자는 그런 속사정을 보통 모릅니다.
고객님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기 전까지 어떤지 가격 같은 걸로도 이제 마케팅을 하잖아요. 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없을 때는 이제 홍보도 할 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문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돈 되는 일을 제가 못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러니까 뭐 이거 좋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보통 사람들 다 돈 벌려고 일할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캡콤이라는 게임 회사 있어요. 저는 롱맨이라는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롱맨이라는 게임이 안 나옵니다. 이게 후속작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재밌게 낼 수 있어요. 왜 안 내는지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냅니다. 충분히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게임 같은 거는 막 과금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유료 캐시 아이템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아바타 사고 뭐 치장하고 그런 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뽑기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런 컨텐츠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게 롱맨이란 게임 자체가.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게임 한 번 판매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굉장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구성품 같은 거를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안 되는 게임은 사실 좀 게임 회사도 이제 영리 추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후속작이 안 나옵니다. 손님들은 나오면 게임 사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게임은 아무튼 게임 회사에서도 절대 안 찍어줄 겁니다. 진짜로 이제 열정으로 찍으시면 몰라요. 보통은 막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만드시겠죠. 저도 이제 아이템 이것저것 하다가 돈 안 되는 거는 이제 한 개씩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못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최저시급보다 원래 덜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뭐 얼마 안 받았어요. 한 5,000원? 뭐 이래 받았어요. 수공비로. 원단값도 뭐 저는 이제 다 공개를 합니다. 이게 아무튼 믿고 살 수 있는 품질을 항상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아무튼 그게 어째 보면 저희 가게에서 보면 금액 인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팔아도 이제 안 남고, 좀 상황을 여러 개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싸게 팔고 있고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뭐 그런 게 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가격 올리는 걸 이제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가 이제 심판대에 오르는 거죠. 자영업자가. 뭐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아무튼 그냥 잘 이렇게 고려를 하고, 뭐 그것도 결정이 사장 목임입니다.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최저 시급보다 못 받고 있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뭐 근근히 이제 뭐 제 월급 정도만 갖고 가는데 월급 못 가져갈 때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거의 알려지기까지, 상품이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 기간이라 생각하고 그냥 다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렸어요.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던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아, 이거 더 이상 팔아도 손해겠다 싶은 거 다 올렸습니다. 다 올리고, 그러면 진짜 이제 진짜배기, 아, 나 이거 진짜로 너무 필요해, 이 상품. 이제 그러신 분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커피값 이런 거를 뭐 올리진 않았고요. 뭐 블루베리 같이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제가 4년 동안이나 금액을 변경 안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장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러시아랑 그 전쟁할 때 이게 밀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빵값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빵이 한 줄에 1,500원 이렇게 사던 게 4,000원까지 오른 거예요. 아,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빵 갑자기 장사를 이제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토스트 장사하는 집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여기 전국적으로 빵집이 다 500원씩은 다 올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도 한번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활로를 찾기보다는 아무튼 이것저것 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다른 데 안 하는 거 위주로. 금액은 올리면서 아무튼 그냥 올라가면 또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야채를 추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빵을 시키면 야채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빵도 통밀빵으로 바꿨거든요. 아예 이제 건강 같은 거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지금 0.5로 받고 있고요. 아까 0.4로 받는다 했는데 일단은 혹시라도 터질까 봐서 다시 보니까 0.4는 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회사 다니는데 나는 뭐 신입 때보다 일도 잘한 것 같은데 연봉 협상이 안 되면 슬프죠. 그러시면 이제 이직 고려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뭐 비슷한 선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좋아서 했는데 다른 일거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제 이 일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많겠죠.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영업을 한다면 다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15,000원씩 받으면 좀 셀 수 있어서 12,000원 정도 못해도 이제 10,000원. 사실 그러니까 15,000원을 받으면 맞아요. 15,000원 받으면 맞는데 일단 제가 생각은 해놓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제가 지금 2개를 재단했잖아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일단은 이 영상을 찍다가 한 개만 완성만 하고요. 두 개는 제가 이제 카메라 끄고 혼자서 이 작업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와이드 테이블에서 했으면 좀 더 편했을 건데 이게 계속 밑으로 처지거든요.
조금은 힘들지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좀 나왔잖아요. 요거는 자투리 삐져 나오기 때문에 잘라줘야 됩니다. 한 겹짜리 자르는 거니까 그냥 뭐 원단 공중에서 잡은 채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어려운 건 다 됐습니다. 뒤에 좀 원단 가루가 있어갖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요렇게 해서 1cm 박아주면 됩니다. 한 땀은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하죠, 생각보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리본감을 달아주고 할게요. 리본감은
접어주시고 표시를 10펜으로 엄청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오차 0.23 안에는 하시는 게 낫겠죠. 그 방향 요거 잘 확인해 가시면서 일단 저는 임시 고정만 하겠습니다. 한 개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선 안으로 박았는지. 선 밑을, 선 안으로 박았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원단 없었던 거는 아무튼 제가 재고를 잘못 봤다고 말씀드리고 좀 금액 할인이나 사은품 좀 더 챙겨드리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을 저 소잉 팩토리에서 구입을 하지만 거기 이제 월 말에는 뭐 재고 정리한다고 배송 늦는다는 공지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예상보다 더 납기가 늦어질 확률이 크겠죠. 아니면 제가 이제 광복동에 원단 사러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일요일에 가야 됩니다. 일요일에 제 잘못이니까 가야 되는 건 맞죠.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선택 사항이. 바이어스 하실 때는 이 정도는 딱 접어주시고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너무 또 두꺼우면은 작업하기 힘드니까 저는 한 요쯤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0.9 정도로 저는 오늘 스티치 한번 넣어 볼게요. 0.9. 여기서 말고 살짝 밑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요점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여기 바이어스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지개 가방을 또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줄무늬를 7개로 해달라 하시던데, 제가 일단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맞는 원단을 구입해가지고 조각 내갖고 하기에는 원가가 좀 안 맞을, 그래서 제가 재고 처리를 못 할 것 같다는 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여러 장, 10장씩 만들어 갖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게 킬트였습니다. 킬트를 싸게 이렇게 막 파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킬트를 했는데, 킬트를 했으면 못해도 한 2시간 걸렸겠네요. 그럼 수공비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수공비 3만 원에 남은 거 뭐고, 재료값 한 15,000원 정도 잡으면 못해도 한 5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공비 3만 원이지만 이게 세금 떼고 이런 거 포함을 하면은 또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라 치면은 10% 부가세 내고 종부가세 내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안 붙였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붙이고 45,000원만 해버리면은 제 시급이 깎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시급에다가 그것까지 넣어야 되겠죠. 근데 현금 하시면은 또 이야기가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했는데,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남는 천으로 하는 건데, 남는 천으로 색깔 얼추 맞춰가지고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알록달록 자체를 이제 원하시는 거면 그런 걸로 만족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렇게는 제가 천을 다 사가지고 하면 제가 로스가 생길 것 같다고, 그 천을 내가 소모를 못 할 것 같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재어 놓을 때랑 그런 것만, 아무튼 저의 어려움도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제가 남는 천이 있으면 그런 거 조각 내가지고 시도는 해보겠다 말씀은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머리에 인풋이 됐으니까 그런 거 또 재미난 거리가 있으면 또 시도를 하겠죠. 아무튼 남는 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돈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조금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거는 도전하는 맛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일단 제가 생각은 해볼게요 했어요. 벌써 끝이 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재단이 정말로 빨리게 돼가지고 작업이 더 빨리 된 게 있습니다. 누가 바짓단 수선으로 그런 거, 수선집 비슷하게 그런 것도 좀 하면 안 되냐 하시던데, 그 이제 잘못되면은 옷을 이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강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옷이 60만 원짜리다. 그럼 못해도 어느 정도 배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마음이 약해갖고 제 잘못이면 무조건 좀 배상을 합니다. 그게
음식 같은 거야 이제 원가율이 그 정도 막 60만 원짜리 음식은 없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다시 해드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하면은 보통은 끝나잖아요. 이제 돈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너그럽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옷은 그 뭐 다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쉽지가 않죠. 그게 막 수선집 막 쉬워 보이니까 막 할 수 있는데 그 3,000원도요. 정확하게 이쁘게 하려면 그것도 저는 기술이라 보거든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류에서 먼지가 많겠죠. 의류에서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2,000원만 받고 수선해라던데 그거는 그 본인이 한번 해보시라 하십시오. 제가 제 바지 줄이는데 거의 30분 걸렸습니다. 처음 할 때. 아무튼 이제 실수하면 그건 이제 내 책임. 근데 그 면책이 힘들죠. 음식과는 또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강심장도 아니고 뭐 3,000원이 뭐 쉽게 버리는 생각 안 합니다. 아무튼 그게 다 노하우라 생각하기 때문에. 피카소한테 그 그림 그렸는데 왜 너는 뭐 순식간에 그려놓고 왜 그 돈을 받냐 뭐 이 말 있죠. 그리고 피카소가 이제 그 그림 그리기 위해서 몇십 년간 노력을 해서 그린 거다 뭐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선하시는 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의류니까 먼지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 가면 이제 막 작업 밀리면은 그 손님들 찾아갈 때까지 또 그 원단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 천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공간도 협소하고요. 이게 옷걸이 같은 거 음식점에 막 놓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 주가 음식점입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죠. 이게 다 이제 거기 일하면은 이런 이야기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주관이 없으면은 사람이 휘둘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30대 중반 돼갖고 장사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렸었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되게 막 그러면서 했을 텐데. 그러면 뭐 바이어스가 이제 갈수록 많이 늘었습니다. 이 베개 주문 덕분에 아무튼 제가 좀 많이 늘었는데 되게 이쁩니다. 한번 볼까요? 와, 영상을 1시간 20분이나 촬영했네요. 조금 내려가지고 이 정도면은 손님분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쁘죠? 볼까요?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베개가 탄생한 모습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속도 좀 넣어볼까요? 속이 없긴 한데 요거 오늘 방울섬 넣어가지고 어머니가 쿠션 만드셨거든요. 이런 거 잠깐 넣어서 쿠션감 좀 볼까요? 이런 걸로는 좀 티가 안 난다, 그쵸? 이것도 뭐 아무튼 틸다 온다는 보시자마자 누가 뿅 가셔가지고 이걸로 방석 좀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작업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그리려고 하니까 동그라미 그리는 자가 저희 집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항아리 소뚜껑 그거 대고 좀 45cm 재갖고 아무튼 그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또 대고 하니까 작업이 굉장히 수월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서 뭐 한 번 더 묶으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묶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이 먼지가 갑자기 나네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